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3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이나 또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함께 또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이슈 정리부터 업종 점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만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서용원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고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하니까 3258, 숫자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선물은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인데요. 어떤 선물인지 또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러니까 개장 전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는 2분기 실적 시즌 대비 폭등주 공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곧 시작이 되죠. 이를 앞두고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방송 중간중간 QR코드 나가면 역시나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주식 닥터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제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에 이어서 이제 의사 가운을 딱 입고 나오셨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자, 오늘 처음 이제 함께하실 이제 소감이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이 스튜디오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주식 닥터라고 해서 가운을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백곰같이. 네. 네. 그래서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주식 닥터인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세워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과 주식에 대한 대응 전략들, 처방전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운을 입으셔서 그렇지 훨씬 더 날씬하다는 점 네.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많은 화요일마다 나오실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엇갈렸는데 코스피는 2거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2,600선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 특히 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914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2차 전지주들이 이 시장을 거의 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포스코 퓨처 M이라던가 역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굉장히 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2,600선 돌파 이후에 시장에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벌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오늘 16% 올랐고 에코프로가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 에코프로가 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지금 흐름들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황제주로서 다시 한번 좀 10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이 두 종목이 사실 코스닥 전체의 시가총액에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15%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좀 왜곡시켰고 오늘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고요. 특히나 뭐 외국인 코스닥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으나 이 또한 좀 2차 전지 쪽에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소외받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은 결국에는 뭐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이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시면 네. 훨씬 더 또 워낙 강세 흐름이 강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달러 약세, 그다음에 워낙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그러면 안전자산보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또 개별주들의 또 다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자리는 뭐 포트를 뭐 당장 비워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홀드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이 수급이 거의 모두 2차 전지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는 장세,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엇갈렸을 그런 장으로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이 7월 FOMC 전까지는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그래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최근에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은 지금은 계속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보유하시면서 시장의 움직임들 천천히 살펴보시는 전략이 또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종목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그리고 장중에도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들어오셔서 이 영상 보시고 또 투자 전략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QR코드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이야기까지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20일에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문자로 서용원 3글자 전송해 주시고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업종과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은 뭐 에코프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가가 111만 8천 원까지 이제 여기에서 백코프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가총액 1위도 탈환을 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보다 좀 덜 올랐던 부분들은 확실히 강하게 올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코프로 BM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총 상위를 탈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종목 모두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BM 모두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뭐 기사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신규 접근 차원에서는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시장의 좀 특징들을 살펴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롬이 상승을 할 때는 좀 지수 탄력이 좀 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대급부로서 좀 움직이는 해지 차원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는 좀 더 흐름들이 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실적 성장 속도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사실 뭐 가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좀 미래 실적들을 끌어온 좀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열 현상에 의해서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거나 또는 100만 원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은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2차 전지 소재 쪽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나간 차트를 보니까 1년 만에 정말 1151%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과열권은 좀 당연한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00만 원 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업종은 저희가 또 원전주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원전주들 최근에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기대감, 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한다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이면서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저는 오히려 조정의 기회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딱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좋은 섹터들 또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물론 갖고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 이제 원전주들을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최근 이번 주 지난주의 흐름들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는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뭐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전이라는 섹터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섹터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신재생 쪽이 훨씬 더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근데 그 당시에 신재생 섹터들이 지금은 사실 조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지만 상승을 했던 규모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뭐 지금 아직 저는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수주 쪽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본다라면 SMR이라 해서 소형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산업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을 살펴보면 2차 전지가 이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운 산업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불과 지금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했거든요. 그때는 성장성으로만 올라갔다라면 지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전 섹터들이 그런 자리를 좀 잡아가는 초기 단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쭉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볼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오히려 좀 내년, 내후년에 대한 전망들까지 살펴본다라면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저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저렴한 국면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일단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 업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확실히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강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같은 섹터에서의 움직임들은 항상 보시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다가 네.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급등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들인데 네. 저는 그중에서 좀 실질적으로 좀 돈을 버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한국전력의 산하 기관이라고 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한전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펴본다라면 일단 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발전소와 플랜트, 뭐 수화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전기술,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속해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면 한전기술과 한전 KPS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한전 KPS는 유지보수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전기술은 신규 원전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국내 한전이 뭐 수자원공사가 뭐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한전기술과 좀 연관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한전기술이 상당히 좀 한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박스권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좀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서도 좀 폴란드 원전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좀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쪽 자리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이 추세 상승 하단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대한 공사가 또 착공이 되고 추가 신규 원전이 건설 예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의 매출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세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선에서도 하단 자리에서 좀 지지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전기술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이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고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하시면서 상승 자리를 좀 노려보신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한번 좀 큰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주 내에서 또 한전기술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확인되면서 그러면서 주가의 매력도도 있는 종목, 또 차트와 함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 설명 드렸으니까요. 또 한전기술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바로 또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장 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3시 반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데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할지, 주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방송 1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코스맥스, 매수가가 11만 원이시고 비중이 15%. 오랜만에 종목 상담 접수합니다. 코스맥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스맥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종목별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코스맥스는 상승 추세를 잘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99,700원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이 99,700원이 거의 재작년 말 정도에 있었던 가격이네요. 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11만 원이시라서 더 오랫동안 보유하신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코스맥스는 11만 원까지 회복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평균 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게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뭐 지금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파는 것보다는 홀딩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화장품주들이 사실 중국과의 연관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이 뭐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성장률이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중국의 GDP도 예상치를 벗어나서 6.1% 정도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소비주들이 생각보다 좀 올라오지 못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정부 정책적인 기조가 또 중국과의 친중 정책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소비주들이 좀 소외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맥스는 상당히 강하죠. 그 이유를 살펴드리면 이제 ODM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자체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매가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코스맥스는 자신의 레시피를 갖고 상대의 브랜드를 이제 입혀서 파는 좀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좀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장품주들 중에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ODM 회사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미국 법인에 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부터 미국 법인에 대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까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좀 차트의 움직임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 뭐 재작년에 좀 가격대를 이제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재작년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14만 원짜리가 뭐 4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주당 10만 원이 좀 소멸된 상황인데 이제 절반을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4등분을 딱 나눴을 때 92,000원대가 상당히 맥점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9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는 좀 자릿수가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좀 저항대가 좀 작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저는 뭐 매수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은 당연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비중이 15%이신 만큼 뭐 눌림목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만약에 매수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눌림 없이 나타나준다라면 수익권일 때 좀 일부를 매도했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재매수해서 가져가 보신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12만 원 선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한 20% 이상권이죠. 네. 그 자리를 한번 좀 노려보시면
보시면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12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는데 또 눌림목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아래에서 다시 담는 식으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이 코스맥스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1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LG노텍이고요. 매수가가 35만 원에 비중이 20%.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G노텍 보시면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9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좀 이제 6월 달까지 상반기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32만 1,000원까지 고점을 좀 형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노텍은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LG노텍뿐만 아니라 LG그룹주들이 최근 네. 전망들이 상당히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반기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LG전자는 뭐 가전제품 쪽이나 이 전지 쪽,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노텍은 뭐 우리가 잘 알려진 아이폰 부품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은 9월에서 이제 하반기 쪽에서 대부분 신제품이 네.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호 시기가 이제 비수기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실적도 상당히 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갈수록 이제 스마트폰은 뭐 이미지 센서 쪽, 카메라 쪽이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단가가 높은 부품단들에 대한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 좀 조정으로 인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질문을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 조정이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상승 흐름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200일선 자리에서 좀 지켜주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여기서는 좀 가격을 좀 지켜주고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 확인하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한다라면 분명 아이폰 15와 14에 대한 매출 증가분은 분명히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노텍은 지금 자리는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규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전략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일단은 저는 매수가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물론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손실을 보고 파는 전략은 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또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실적 기대감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보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는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대주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이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이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선물인지 또 전문가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좀 방송을 통해서 뭐 신대가를 통해서라든가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좀 한계가 있고 좀 깊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을 잘하려고 보통 책을 읽으신다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방송을 통해 설명을 하려면 다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선별을 해서 5강 정도로 강의를 나눠서 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공부를 하셔야 뭔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또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1시간만으로는 다 전해드릴 수 없었던 이 깊은 내용들, 이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받아보시고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물도 받아보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 KG 스틸이고요. 매수가가 1,300원에 비중 30% 몰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G 스틸 오늘 8,6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KG3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한 차례 좀 급등이 있었다가 그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KG 스틸 어떻게 좀 볼까요? KG 스틸은 뭐 우리가 잘 알려졌듯이 철강 네.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런 프레임 쪽을 좀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철강주들이 사실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철강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철강주들도 좀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4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재차 좀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서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은 좀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중국의 좀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만이 이 주가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실적만으로 볼 때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는가 이렇게 좀 고민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장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저는 뭐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8,500원 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가 기준에서 좀 지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높으시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가는 당연히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도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자꾸 낮추시려 하기보다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좀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목요일쯤이면 중국이 또 LPR 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LPR 금리 결정에서 좀 인하 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세 좀 반등 나온다라면은 적어도 매수가는 넘어가면서 좀 12,000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으니까 우선 좀 매수가를 넘어가서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KG 스틸 이제 수익 전환으로의 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4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3기 매수가가 4,10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합니다. 추매도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3기 오늘은 2% 하락을 하면서 2,8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3기 같은 경우에는 부진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부진한 부분들은 좀 실적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알루미늄 프레임 쪽에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약간의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네. 앞으로 차세대 쪽에 들어가는 부품단들은 오히려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3기 역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요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좀 거래량이 없어서 좀 줄줄줄 흘러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요. 이런 사실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냥 뭐 손절해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일단은 지금은 거래 대금 자체도 작고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슨 적자를 기록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까지는 아니죠. 물론 최근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좀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한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물론 최저점에서 잡아서 평균 단가를 가장 많이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비중이 담긴 상태에서 손실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좀 거래가 들어오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반등이 좀 확인이 되고 좀 저점을 쌍바닥 자리로 좀 다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3,000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7월 달 동안은 어느 정도 좀 지켜보셨다가 좀 바닥 확인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당장 단기간에 좀 어떠한 좀 액션이 나올 것이다라기보다는 좀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신규로 접근하셔서 매매를 하시다가 이 종목의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확인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신규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서유거 멘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가 51,000원이고요. 비중이 40%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워낙에 흐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손절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7월 초에 28,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종가 33,150원까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최근까지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도 신작 RS가 또 나올 예정인데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는 이분 또 비중도 크세요. 손절 고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요새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전부 다 같은 고민이 되시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보통 넥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좀 흘러가다 보니까 좀 어렵게 좀 보고 있죠. 사실 게임주가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성장성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수급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더라도 별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게임주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난 7월 10일 날 좀 저점을 다지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수급들과 기관성 수급들이 저가에서 이제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이제 저가에서 이제 매수를 해놓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과도한 하락은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리포트에서는 좀 앞으로 게임주 전망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자리에서 뭐 정리를 해나가시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손절밖에 대응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 네. 5만 1,000원에 사셨으면 사실 비중도 많으신 거 보면 맞아요.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40%까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 지금 들고 계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도보다는 홀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전은 저는 지금 자리보다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가격대는 지금 현재 한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선까지는 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게임주가 지금 좀 과도하게 좀 밀려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 대한 매출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렴한 구간이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4만 원짜리에서 4만 4천 원짜리를 넘어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네. 뭐 일부를 조금 정리를 하셔서 좀 더 빠른 섹터로 좀 이동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게임주가 순환매가 나오는 자리에서 평균 낙가를 낮출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투입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략은 사실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뭐 다 모든 게임주들이 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게임주 중에서 유보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한다라면 아직은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를 포함해서 또 다른 게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만 원에서 4만 4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좀 게임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담아보는 전략 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93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SV 인베스트먼트이고요. 매수가가 3,7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쪽 이 상투사 섹터도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좀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또 AI 관련해서 좀 이슈 때문에 살짝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속 좀 부진하거든요. 전문가님, SV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테마가 바뀌는 특징들도 갖고 있죠. 어디에 네.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AI 관련된 흐름에서 좀 저점을 좀 반전을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좀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을 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좀 고금리의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창투사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의 움직임을 함께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 이유에 대한 실적도 살펴보시면 사실 좀 이렇다 할 만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좀 감소를 했고 23년도 1분기가 좀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코스닥도 많이 올라오고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지만 정말 딱 그 주요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런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전략은 뭐 당연히 여기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도 30%시니까 꽤 많고 그래서 대부분 좀 진단이 좀 비슷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뭐 손절매도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조금 한 차례 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는 저는 좀 저점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네. 적어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면 2,600원에서 500원 사이까지는 네.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SB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장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좀 긴 시간이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오늘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볼 거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시즌 대비 폭등주 공개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코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조금 건설사들이 그 GS건설의 좀 부실공사 논란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좀 주가는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건설주들의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에서 좀 아파트 건설 쪽 분야도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와 도시정비 수주 쪽이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가 1조 5천억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또 해외나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주를 하면서 최근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사우디의 아미랄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폴란드의 공항 확장 공사에 대한 수주까지도 따놓은 상태고요. 최근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좀 도시정비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좀 하반기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고 작년 수주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이거든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는 앞으로 이제 또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최근 단기 악재로 인해서 좀 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기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최근 뭐 움직임들을 보시면 이 사우디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오면서 한때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이 4거래 하락은 GS건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GS건설 문제는 사실 GS건설의 문제지 그쵸? 현대건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는 단기간에 좀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면서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갭매우는 자리가 나왔습니다만 전 이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000원대에서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1차 목표가는 44,000원 선, 뭐 단기 저항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만 2차 목표가는 5만 원 선까지도 전 열어놓고 좀 하반기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현재가는 32,000 전저점 자리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최근에 건설주들 조금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또 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이고 좀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VFX라고 해서 이제 특수 효과를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영화나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같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쌍천만이라고 불리우는 신과 함께를 만든 기업이라고 또 잘 알려져 있고 뭐 기생충의 CG를 담당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이 VFX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VR이라든가 XR 기기도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좀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VFX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다못해 이제 정부가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이제 VFX 쪽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뭐 SF 영화 쪽에서만 활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일반적인 영화에서도 대부분 CG가 좀 사용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 화면을 보시면 최근 6월 달부터 7월 달에 좀 거래량들이 바닥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전략이 좀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0,0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 뭐 2차는 13,000원대 한번 살펴보시고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앞서서 이제 메타버스 섹터 움직일 때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덱스터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 2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오늘 이 현대건설과 덱스터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로 보입니다. 함께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내용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